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 이음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손평리 마을의 입주를 도와드릴 손평리 이장입니다. 손평리 마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손해평가사는 1차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70% 정도 합격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2차는 합격률이 10%입니다. 전체 손해평가사가 시험을 보면 1차, 2차를 따져보면 실제 합격률은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차를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또 혼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남들도 잘 모른다. 그냥 저와 함께 앞으로 계속 가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손해평가사 마을에 입주를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었고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에 근무를 해서 지금 롯데백화점이죠. 홍보실과 영업 전략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곳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LG상사 LG패션사업부에서 영업 MD로 활동을 하다 퇴직을 하고 현재는 골든이라는 회사에서 전문 무역상사인데 여기에서 농수산 식품을 미국, 호주,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농촌 융복합 산업지원센터에서 현장 코칭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년 2022년 8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는 업무 방법서를 기준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업무 방법서라는 것은 어떤 수험생을 위한 게 아니라 NH 손해보험 내부 규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관 정의라든가 손해평가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보기 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하는데 도움을 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새로운 이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는 업무 방법서를 기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업무 방법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용으로 사고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해야만이 손해평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해평가사의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는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변전사를 보면 상당히 예전에 통합기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전반적인 사항의 지식, 기초 지식을 묻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킬링 포인트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구석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저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외에 본인이 이것만은 나올 것 같아 있는 것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본인만의 시크릿 정보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농작물 재보험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5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들이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과목은 보장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1과목 따로 2과목 따로 공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 방법은 1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2과목 계산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카테고리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 저도 여러분과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본인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독학을 하신 분도 있고 학원에 가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인강을 찾아서 하신 분도 있고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공부하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한 가지만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잠깐 시청하면서 방향만 볼 뿐입니다. 제 강좌가 끝나면 여러분께서는 10분 정도 복습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우리가 말하는 농구원에서 올 11월에 이론서가 나옵니다. 그 이론서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료 사이트라든가 학원가라든가도 다 기존에 있는 업무 방법서를 기초로 복습을 하고 있고 11월에 이론서가 나오면 편집하고 수정하고 문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쯤 신규 강좌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약 4주 동안 전체적인 총론적인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만이 쉽게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이론서가 나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한편 업무 방법서는 매년 기술적인 방법, 평가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숫자들이 미묘하지만 조금씩 바뀌고 기존에 없던 것들이 추가가 되고 또 그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 나왔던 시험 중에 느타리 버섯이 나왔어요. 느타리 버섯에 우리가 말하는 경과 비율도 알아야 되고 표준 생장일수로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암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저와 함께 하면 제가 했던 암기 노하우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740528 생년월일 740528입니다. 느타리 버섯이 74.5% 표준 생장일수 28일 이런 식으로 주변과 관계되는 나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들을 나에게 맞춰서 만들어야만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행히도 작년에는 맞았지만 올해는 틀립니다. 올해는 67.8% 바뀌었어요. 67.8%로 왜? 재배기술 향상으로 일부 품목 생산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인 할증률 변경도 예전에는 30%가 최고였지만 올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변경된다고 이미 교육을 했었고 그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이론서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암기했던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새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혼란이 없고 혼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서가 나왔을 때 그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보험신보에서도 공지를 했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 출제 근거를 돌렸다고 민원이 발생했었고 행정소송도 했고 그에 따라서 뭐 그 문제는 전체 모든 시험 수험생들이 다 맞게도 했었습니다. 다 맞은 걸로.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론서가 어떤 형태로 바뀔 거냐 하면 이러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신 거예요. 손해보험 이론이라든가 보험 약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공부 방법과 약간은 다를 걸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80% 정도는 대동소이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10%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론서에 충실해야 되는 게 하나만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 방법서 중에 통칙 부분 빼놓고 생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분야에서 생략된 부분도 있고 약관 참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했지만 결국은 삭제된 부분에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이론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서에서 첫 이론서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론서가 나오면 새롭게 하고 앞으로 여러분은 저희 손해평가사 마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끌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